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가 여러분, 오늘 요번 시간, 오늘 하루를 바로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식시장은 어려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투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장기 투자에 대한 이념과 개념을 다지고 정말 스텝 바이 스텝 단계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투자본 삼성전자는 과연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따라 세계 글로벌 장세는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항상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요즘 들어 아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 그러니까 상위권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와 더불어 ETF 종목도 저는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모두 다 좀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좀 답답한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전자만 지금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즉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내재적인 가치,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단락의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들,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이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심적인 부담감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란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정액 정리식 투자 방식을 토대로 주식 투자를 이어가기에 항상 멀리 내다보고 주식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다가 사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아마 은행에다가 적금을 이제 넣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어두면 우리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삼성은행에다가 적금을 넣어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묵혀서 익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배당금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특별 배당금은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지급을 받았는데요. 지금 뭐 3년 내에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러한 특별 배당금도 보너스, 그러니까 특별 보너스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상당히 은행보다는 저는 메리트가 훨씬 더 크게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말 냉혹하고 철두철미한 외인들과 기관들의 투자 전략 마케팅에서 우리 개미 투자, 저도 개미 투자자죠. 우리 개미 투자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단락의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들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투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 주를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떤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정말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에 정말 단 한 분이라도 낙오자가 없이 행복한 주식 투자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증시 현황에 따라 얼마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장 전망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삼성전자 특별한 이벤트까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면을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4일 만에 상승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371원대까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환율이 17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매일같이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시향과 업황을 전해드리기에 이 부분도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코스피는 2410선으로 여전히 2400선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증시는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외인가 기간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은 홀로 개미 투자자의 매수세가 증시를 끌어올렸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상승의 원인은 총 3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 코스피 상승의 원인은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중국 증시가 이 부양책 기대감이 상승을 하면서 결국 국내 증시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물량 출회에 상승폭을 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보합권에서 등락이 반복을 하면서 그에 따라 코스닥은 전일 급락에 따른 바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됨에 따라 증시를 상승세로 유지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 부담이 일부 축소가 되면서 장 초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으나 결국 특별한 상승 모멘텀 부재에 따른 장중에 다시금 위안화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가 재개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는 오후 들어 조금만 하락장으로 다시금 좀 반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세계 글로벌 장세부터 하나씩 좁혀 들어가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뉴욕 장세 3대 지수는 요거는 이제 휴장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제 아시아 장세죠. 네, 바로 일본 니켈 둘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합 장세에 따라 여전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도 약간은 불안한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와 더불어 중국의 상해종합은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침에 그에 따라 코스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중국도 이제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1.27% 긍정적인 장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콩의 황생 같은 경우에는 0.01%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약간은 보합 장세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지금 유럽 장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영국은 상승을 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현재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우리나라 증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보합 장세로 마감을 지었으며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 SDI는 소폭 하락장으로 이어졌으나 등하락의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우리가 투자하고는 삼성전자는 증시 현황에 따라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에 따라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며 오늘은 보합 장세로 57,100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증시는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보합 장세, 조금은 재미없는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러한 장세는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인은 72만 4,958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기관 또한 46만 6,757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개미 투자자는 홀로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기관에서는 증권 그리고 보험과 연기금이 매도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투신, 그리고 은행과 종금에서는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도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2,200원에 0.19%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보합 장세를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여전히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흐름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지금 이제 개미 투자자만 좀 매수를 했는데요. 우리 개미 투자자는 88,740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은행이나 종금에서 매수를 했지만 그 외 보험과 연기금에서는 매도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간단하게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때리진 않았습니다. 딱 확연히 보시다시피 단위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은 24,618주를 공매도를 때렸다라는 부분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방송에서도 이 공매도 소식은 전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오늘 우리가 투자건 삼성전자는 어떠한 이벤트를 좀 이제 발생을 했는지,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 채용에 따라 진심은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 후 그에 따라 첫 공채로 인재 중심의 경영에 속도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중심으로 회사를 키워 나아가겠다, 성장치를 키워 나아가겠다. 정말 마인드 가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 달이었죠.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후에 임직원들에게 옥중 서신을 통해 이처럼 당부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도 평소 인재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강조를 했던 만큼 정말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뜻을 이어 삼성은 국내 5대 5대 그룹이라고 하면은 뭐 SK, 현대차, LG 이런 이제 회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다른 그룹들은 다 공채를 없앴지만 삼성전자만 여전히 공채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신념 뚝심 하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남도 여파에 따라 삼성전자 평택 제3공장 건설 일시 중단했습니다. 사실 P3 공장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이 공장이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흰남도 요번에 정말 태풍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지금 삼성전자는 인력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자분들을 이제 오전 출근 금지를 지침을 내렸고요. 그에 따라서 태풍 상황을 봐서 오후 출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서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P3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으며 앞으로 10만 전자, 15만 전자, 20만 전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결국 영국으로 가는 이재용 부회장은 암이라는 회사가 정말 대형업체이죠. 정말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가 인텔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과 인텔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좀 인수합병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근데 좀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중론
이론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관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금 지금 이제 출장길에 나서서 해외 영업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총수의 역할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접해좀더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정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꾸준히 장기 투자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인내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